안녕하세요. 특파원 K입니다. 의료기기를 제작하는 우리나라의 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코로나 백신 접종용 주사기로 이번에 미국 FDA 승인까지 받아 수출길이 활짝 열린 상황입니다. 이 특수 주사기를 개발한 풍림파마텍은 17일 회사가 개발한 최소 주사 잔량 주사기가 드디어 FDA 승인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풍림파마텍이 개발한 주사기는 약물을 투여할 때 주사기에 남아 버려지는 백신 잔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1회분당 주사 잔량이 일반 주사기는 84 마이크로리터 이상이지만 풍림의 주사기는 4 마이크로리터로 버려지는 백신량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렇게 백신의 작은 양까지 잡아내기 위해 전 세계가 혈안이 되어 있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요. 일반 주사기로는 코로나 백신 한 병당 5명까지만 접종할 수 있지만 한국이 개발한 이 특수 주사기로는 한 병당 6명까지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한 병이라도 더, 한 명에게라도 더 백신을 맞추기 위해 전 세계가 백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개발한 특수 주사기는 팬데믹에서 한 줄기 희망과도 같은 격입니다. 이 주사기를 사용할 경우 같은 양의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고도 20% 이상 증산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모든 정부들이 백신 한 병을 더 확보하려고 난리가 나 있는 상황에서 잔량을 최소화해 한 명에게 더 접종할 수 있는 주사기를 개발해보자는 발상은 기발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개발한 이 혁신적인 특수 주사기는 미국 제약회사의 최소 주사 잔량 등의 성능 테스트를 통과했으며 코로나 백신 제약회사들의 성능 요구 조건도 모두 충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최소 주사 잔량과 안전보호 가드 등과 관련해서 기술 특허 및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고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도 국제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특수 주사기는 한국의 각 기관들이 똘똘 뭉쳐서 탄생한 결과라고 봐도 무방하기에 더 대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주사기를 개발한 풍림파마텍은 회사 규모가 작은 탓에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도 대량 양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삼성전자에게 도움을 요청해 풍림파마텍이 LDV 주사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데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자사 제조 전문가 30여 명을 투입해 주사기 사출 생산성을 무려 5배까지 향상하고 주사기 자동 조립 설비 시설도 지원했는데요. 중기부는 방역 물품 패스트트랙 절차를 지원해서 특수 주사기가 빨리 행정상의 자격 요건들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고 스마트 공장 전용 대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작은 면에서도 풍림파마텍이 무리 없이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결과 풍림파마텍의 해당 주사기는 생산량이 월 400만 개에서 1000만 개로 단기간에 무려 2.5배나 증가했습니다. 식약처 또한 풍림의 주사기가 FDA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전방면에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FDA 승인까지 통과하며 풍림의 특수 주사기는 수출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코로나 백신 제약회사들은 백신과 함께 백신 주사기를 포장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풍림의 주사기를 원하는 제약회사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미국과 일본 등 해외 각국에서는 풍림의 특수 주사기를 주문하기 위해 적극적인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앞서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은 1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풍림 측과 통화한 사실을 밝히면서 미국에서 이미 1억 8천만 개의 주사기를 주문한 상황으로 풍림은 해당 주문량을 소화하기 위해 대량 생산 체제에 돌입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7,500만 개의 주사기를 보내달라고 주문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백신을 확보한 국가들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백신이 보급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앞으로 백신 접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하면 주사기 수요가 지금보다도 훨씬 커져 한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 쉽사리 마스크를 구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제는 코로나 백신용 특수 주사기를 구하지 못해 접종이 불가능한 국가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투여할 때는 제약회사들이 명시한 조건에 부합하는 주사기를 사용해야 하며 해당 주사기를 구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접종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현재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데에 필요한 주사기를 확보하지 못해 1200만 회분의 백신이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현재의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백신 전용 주사기인데요. 풍림파마텍 관계자는 이번 FDA 승인에 따라서 이달 내로 주사기 제품을 전 세계 각국의 요청에 따라 수출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기부 관계자 또한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주사기 대란과 다르게 한국은 중소기업의 힘만으로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라며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풍림의 최소 잔량 특수 주사기를 통해 한국은 특수 주사기마저도 전 세계의 생산 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한국은 이미 백신에 있어서도 전 세계의 예정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들이 활기를 치면서 전 세계에서 한국을 찾는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변종 바이러스와 한국이 무슨
무슨 관련이 있기에 이런 걸까요? 현재 코로나에 효과적인 백신들이 출시되고 있지만 문제는 변이 바이러스들이 전 세계에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12명이 한 번에 추가되어 누적 50명을 돌파했을 정도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충격적인 이유는 코로나에 효과적이라고 믿었던 백신들마저 무력화시켜버렸기 때문인데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옥스퍼드대의 연구 결과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증상 발현을 막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투여한 2,000여 명 중 무작위로 이중맹검 시험을 시행한 결과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심각하게 낮은 것이 밝혀진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도 이 사실을 일부 인정하며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우리 백신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변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기존 백신들에도 있습니다. 화이자의 백신을 맞은 노르웨이인들 가운데 33명의 사망자가 속출하고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 화이자 백신을 대량 확보한 다수의 국가들이 백신 접종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에 대한 문제가 전 세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면서 러시아 백신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때 조롱받았던 러시아 백신이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주목받는 백신이 되었다. 지난 8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안전실험을 마치기도 전에 세계 최초로 백신을 사용하도록 허가했다고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인 비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이번 주 랜싯 의학저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 백신이 미국과 유럽에서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게 되면서 전 세계가 러시아산 백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또한 러시아의 백신은 안전하며 효과적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며 러시아 백신에 주목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뉴욕타임스는 러시아의 백신은 91.6%의 높은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코로나 중증 사례로부터 완전히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5개국이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라고 보도하며 현재 출시한 어떤 백신보다도 러시아의 백신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미 언론들이 자국의 백신 대신 러시아 백신에 보이는 관심이 더욱 커 보이지만 이는 비단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에서도 러시아산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안달이 난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의장국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독일 방송사인 ARD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산 백신에 대한 좋은 자료를 접했다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백신을 두고 대화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스푸트니크 V는 분말 제품이기 때문에 2도에서 10도 사이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것이 특장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영하 70도 이하의 초저온 유통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운송과 보관이 까다로워 자칫 잘못해 폐기 처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에 비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처럼 기존 백신들과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백신의 핵심적인 생산 거점이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의 의약품 수출업체인 지엘라파는 러시아 국부펀드 RDIF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백신을 한국에서 연간 1억 5천만 회분 이상 생산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엘라파 측은 최근 러시아 국부펀드와 추가 물량 생산 계약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사실까지 시사했는데요. 이에 대해 러시아 국부펀드 대표인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러시아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덕분에 12월부터 백신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었다. 한국이 아시아의 허브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에 이어 이제는 러시아까지 한국을 백신 생산 거점으로 점찍은 것은 한국이 그만큼 바이오 의약품 생산의 강국으로 전 세계의 가장 우수한 인프라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CEO의 경우에도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긴 했지만 생산 용량이 부족하다. 한국의 생산을 맡기면 대규모 생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며 한국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을 무턱대고 비웃던 일본의 경우에도 특수주사기를 확보하지 못해 기껏 쌓아온 백신을 폐기 처분할 위기에 놓여 있어 한국에게 특수주사기를 보내달라고 러브콜을 보낸 상황이라고 하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끼치는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